제가 처음에 파견 계약직이라는 그 형태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 계약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을 지금 이제 재직 중이시거든요. 네, 회원 맞습니다.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제 이력부터 소개하면서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취업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갖고 작년 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 잘 하고 네. 있는 로버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를 또 취합해서 여쭤보기도 할 거고요. 현직자로서 이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만난 거는 19년도 초쯤에 이제 네네. 뵙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입사하신 게 아까 말씀하셨던 20년 2월에 네, 입사하셨고 입사하시고 나셔서 근무하시다가 정직 전환이 최근에 되셨고 네, 너무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업무도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면 회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기존 업무를 아예 배제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많이 받아들인 형태로 회사에서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일단은 뭐 사실 크게 어떤 소감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네, 예의상 우리 정규직된 소감 네네. 네, 정규직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견 계약직이라는 그 형태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 계약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계약직이라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또 정규로 전환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다니시는 회사 의료기기 탑3 안에 드는 아주 좋은 회사. 만족합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지금 직무는 품질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네네. 정확히는 이제 PMSN 퀄리티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제 타이틀로 일을 있어 하고 보인다. 업무 간략하게 어떤 일인지 궁금하거든요. PMS라고 하는 거는 사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료기기에서 환자가 이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뭐 기계가 결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대로 보고 하나요? 좀 이렇게 감추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의 좀 KPI가 사실 또 정확성의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속여서 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그럼 QA, 품질 쪽에 하고 있는 업무는 뭐예요? 품질 보증 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입업 기반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조를 저희가 하진 않아요. 않죠.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품질 검사들을 또 하거든요. 법에 맞게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좀 모니터링하는 일. 직접 가서 뭔가 이렇게 뜯고 보나요? 저희가 근데 직접 하지는 않고 그쪽에 작업하시는 분들을 또 관리하기도 하고 작업 지시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작업하고 있는 분들하고 약간 트러블? 이런 건 없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또 같이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적성이랑은 어떤 것 같아요? 영업직을 잠깐 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좀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고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큰 키워드가 성장이거든요. 근데 영업을 할 때 제 좀 되게 딜레마고 고민이었던 게 성장이 되게 정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운전량이 또 많고 바로바로 피드백보다는 좀 결과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직무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품질 업무는 팀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프로세스를 또 개선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좀 어떻게 보면 꼼꼼한 성격이랑 잘 맞는 것 네, 같아요. 엄청 좋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인터뷰의 실질적인 목적인 취업생들에게 도움이 네.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시작해 볼게요. 네. 좀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커리어 컨설팅을 하셨고 또 입사하셨고 근무하신 지도 꽤 시간이 되셨고 나름 그 영역의 전문적인 영역들을 많이 구축을 하셨을 거고 이런 내용들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신 만큼 충분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커리어 브릿지에 처음에 문을 두드리게 된 어떤 계기가 네. 있었나요? 제가 그 영업직을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그 시점이었어요. 이제 19년도 초였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퇴사 시점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코딩 수업을 들었었어요. 네. 요즘에 코딩을 정말 많이 다 하고 해야 되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세상이 또 왔으니까 나도 거기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막 배우고 있었는데 역시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렇게 교육을 듣는 와중에 마침 그 층에 이제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네. 저희 이제 코치님의 그 포스터였는데 이런 모습으로 네, 이렇게 포스터를 찍으신 그 사진을 보고 아 나도 한번 여기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게 되게 절실한 마음에 생각하다가 보니 포스터가 보였고 상담 신청하고 사실 그전에는 이런 뭔가 컨설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이런 거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그런 편견들이 조금 있잖아요. 있죠. 내가 하지 않는 뭔가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약간 취업 사기랑 연결지어서 생각 들거나 어땠어요 첫인상은? 일단은 상담을 받았을 때 분위기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회원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면접 복장을 입고 분명히 이렇게 저희 취준생이라고 떠올리면 되게 막 회색 옷 입고 우울하게 그냥 취준만 할 것 같은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았고 되게 행복해 보였어. 아이러니하면서 나도 저들에 좀 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다른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이제 막 면접만 봐준다 뭐 자소서만 첨삭해준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일회성에 끝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치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A부터 Z까지 좀 맡아서 이게 책임을 져주시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좀 책임져주실 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에 한마디로 감명을 받았고 컨설팅 시작 전에 제일 큰 고민은 뭐였어요? 제 그때 가장 큰 고민은 저는 사실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생산관리나 품질 혹은 설계 이런 쪽의 직무를 맡아가지고 엔지니어로 근무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전공 심화 과정도 많이 못 듣고 전공에 대한 흥미도 없고 이런 게 많이 컸어서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영업을 알아야 그 회사의 구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 공대를 졸업하면 주변 네네. 친구들이 이제 다 가는 루트가 있을 텐데 그 회사 자체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보통 그 과 나와서 그렇게 영업을 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네네. 교환학생 다녀와서 영업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활용하고 이런 회사를 그려봤을 때 뭔가 글로벌 기업에 가야겠다. 네네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자유분방한 업무를 해보고 싶다. 맞습니다. 였나요? 네네네. 아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래서 제가 커리어 브릿지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정말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꼬였잖아요. 생산 관리를 거쳤다가 이제 영업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제 꼬였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이제 막상 생산 관리로 가자니 내 적성도 안 맞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영업은 하기 싫다 보니까 저한테는 딱 그게 되게 절실했고 네 그래서 커리어 브릿지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QC도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잘 안 맞을 것 같다의 직무 범위에 들어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은 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저대로 몰랐던 거죠, 한마디로. 상담을 받고 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MBTI나 그쵸. 여러 이제 뭐 직무 독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게 비단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하게 딱 직무 설정을 하고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처음에 그 영업을 선택했을 때는 생산관리 이런 쪽이 아예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건지?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영업에도 지원을 했었지만 생산관리도 지원해보고 뭐 품질도 지원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취업이라는 문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떻게든 경험을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정규직으로 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무 적성 관련된 이제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 뭐 직무 상담 얘기하면서 잠깐 MBTI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MBTI 코드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네. 코치님 제가 의료기기나 이제 제약업계만 지원을 하고 싶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서 베스트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맞아요. 이유가 왜냐면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스크립트 완성이 되면 실제 네. 저희가 모의 면접을 봤었죠. 네. 코치님 계시고 카메라 돌아가고 뒤에 회원들 쫙 있는데 앞에서 내가 내 답변을 하는 그 긴장감과 상황적인 압박 때문에 면접에 가서 하나도 안 떨린다는 피드백을 진짜 많이 들었고 코치님 앞에서 모의 면접할 때가 제일 떨린다고 그리고 면접장에서 코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안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내 답변을 다 아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그게
게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맞아요. 사실 모의 면접 때는 이제 스크립트를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거 하나 빠뜨리고 잘못하면 네. 코치님 그거를 알아차렸다는 그냥 표정 하나만으로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모의 면접은 피드백이 딱 예상된다. 이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면접장 가면 모르잖아요. 모르시고 네. 대본 연습을 많이 하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면접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여가지고 네. 대부분의 모의 면접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도 했고 요즘은 대면 면접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에 맞춰서 맞아요.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네, 맞아요. 모의 면접만 되면 그렇게 회원들이 자꾸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모의 면접 때서 아프다고 문자 오면 딱 이렇게 얘기했어. 모의 면접 날만 아픈 것도 참 신기하지. 진짜 많이 회원들이 빠지고 네네. 막 이래서 막 모의 면접 할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도 똑같은 답변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나는 스크립트 첨삭할 때 거의 200번, 300번을 본 내용을 앞에서 또 앉아서 얘기하는 거를 듣는 게 너무 막 저는 이제 반복되는 일을 못하는 성향이니까 그 성향을 극복하고 앉아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도 하기 싫지, 나도 하기 싫어 맨날 이러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지원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드리고 또 이제 품질 쪽에 직무 어떻게 찾아서 지원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하잖아요. 네. 하고 나니까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시장에서의 반응이. 정말 완벽한 자소서와 이력서를 만들기 때문에 네. 지원은 사실 하루에도 10개, 20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질문들이 되게 그 기업에 다 다르죠. 맞게 네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하나 지원하기도 버겁잖아요. 맞아요. 커리어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하루에 20개씩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을 보자는 연락도 되게 많이 왔었고 면접을 통해서 저도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네. 8군데 정도 제가 면접을 봤더라고요. 1, 2주 안에 이제 8군데 면접을 보러 왔다 갔다 했는데 산업군도 되게 다양하고 이제 품질 직무로 지원하다 보니까 업계는 다양했던 것 같아요. 또 되게 신기한 게 업계를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공대 친구들 특히 이제 업계를 생각하고 자동차 업계 가고 맞아요.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접근해서는 타겟팅이 안 되잖아요. 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맞아요. 직무를 타겟해야 산업군의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증명한 사례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의료 업계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품질 자소서와 이력서 만든 다음에 코치님 제가 의료기기나 이제 제약 업계만 지원을 하고 싶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서 베스트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맞아요. 이유가 왜냐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업계를 갈 거예요. 근데 다른 업계들을 합격을 하면 그게 우리의 무기가 또 될 수 있다는 맞아요. 점을 꼭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A, B, C 중에서 B라는 기업을 가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A랑 C랑 다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처음 연락 오는 A 기업에서 연봉 5천만 원이라는 제시를 해준 거죠.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5천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근데 여기도 그렇게 싫은 곳은 아니에요. 싫은 그죠? 곳은 그렇죠. 아니죠. 일단 갈 생각을 하죠. 네네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곳에서 합격했습니다. 축하해요. 이렇게 왔었을 때 혹시 연봉을 얼만큼 원하시나요? 라고 그쵸. 이제 물어보죠. 물론 전 직장이 있으신 분은 그거가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아까 A라는 기업에서 제시했던 게 또 베이스가 되는 될 거예요. 수 그게 있어요. 근거 있는 협상이라는 거고요. 제가 A라는 기업도 합격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인사 담당자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네네. 레인지를 알려주죠. 혹은 뭐 시간을 달라. 협상을 내부적으로 또 하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5천까지는 힘들고 4,800까지는 가능할 거. 정말 맥시멈 예시입니다. 예시입니다. 근데 정말 맥시멈으로 끌어당긴 거가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쵸. 진짜 이 사람을 진짜 잡고 싶은데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4,8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C라는 기업도 연락 왔고 근데 예를 들어 나는 B를 가고 싶지만 C는 5,500이다. 이렇게 왔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돼요. 근데 행복하지만 진짜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어해요. 엄청 힘들죠. 제가 그래서 고민할 수 있던 걸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계약 형태 그리고 맞아.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업계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해볼 때 이 1, 2, 3번 중에서 내가 가장 크게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죠. 근데 저는 네네. 이제 대부분은 연봉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건 직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아요. 달라서 존중해줘요. 네네네. 이거는 마지막에 합격한 거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정해주기보다는 얘기를 해주죠. 최근에 어떤 회원도 3,800에 정규직이 붙었고 5,300에 계약직이 붙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5,300 계약직을 가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규직 오퍼는 나중에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5,300 베이스를 만드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네. 계속 베이스로 남으니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업계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가고 싶은 업계가 좀 명확했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저도 연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미니멈이라는 그 숫자가 있었던 거고 그거를 충족시키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업계에 그럼요. 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ABC 예시를 설명드릴 때 저는 B를 잘 선택을 했고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너무 가치관이 달라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비교할 대상 자체가 있다는 거가 중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네네. 아까 행복한 고민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하나를 지원해서 하나를 기다리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나면 그 하나에 대한 결과를 놓고 갈지 말지를 두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저로서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선택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네. 방법인 거죠. 이게 사실은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이직할 때도 또 여러모로 계속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때 비교를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겪어본 거랑 네. 아닌 거랑은 진짜 크기 때문에 네. 실제 면접장에 가보니까 어땠었어요? 느낌이? 면접 현장이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국내 기업, 2번 국내 제조를 둔 외국계 기업, 3번 그냥 외국계 기업.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칼정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딱 그거. 다대다 면접이고 그쵸.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면접. 수직적인 그게 약간 1번의 형태를 경험을 했었고요. 그때 더 많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또 그런 게 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국내 제조를 기반으로 한 외국계 외국계 기업. 검은 머리 외국인.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보다는 조금 더 글로벌리 문화는 있지만 사실 국내 제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하시는 아저씨들을 상대하고 그게 고착화되면서 수직적인 문화 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죠? 약간 네네네. 공존하는. 조금 편한 분위기긴 했지만 그래도 다대다 면접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다대 1 면접이어서 어느 한 곳을 갔었는데 많이 수직적이고 좀 경직되어 있다는데 느껴지죠? 면접장에서. 그런 게 네. 많이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진짜 외국계 기업을 갔었는데 복장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회의실에서 같이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잘 맞아요. 얘기하고 왔던 것 같아요. 각자 성향에 맞게 자기는 그래도 예의는 중요하다 혹은 그래도 이런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혹시 본인한테 많이 있다면 사실 만류하진 않습니다만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확실히 그쵸. 그런 분위기를 무시 못하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네. 커리어골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본인이 앞으로 이제 목표하는 바? 이 질문을 근데 거의 면접장 이후로 처음 받아보죠?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면접을 봐가지고 아 맞다. 이 질문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면접의 또 필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제 커리어골이 뭐냐라고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저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일단 직무 만족도가 되게 높고 이 직무를 계속 하고 싶은 게 크다 보니까 5년 뒤에는 제 직무를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제 5년 뒤에 커리어골이고 10년 뒤에는 이제 매니저급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후배들도 있고 맞아요. 뒤에 또 더 큰 매니저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또 잘 조율하고 팀을 매니지하고 이끌어 가고 싶고 나중에 20년 뒤는 저는 정말 헤드 오브 퀄리티가 되는 게 제 커리어골입니다. 네. 네. 외국계는 충분히 그런 기회들을 다 주고 많이 있고 주고, 네. 국내 기업하고 문화나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잘할 수 듭니다.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맞아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은 길고 나는 아직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쯤 내가 맞는 길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쵸. 근데 제가 주위 친구들이나 혹은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 직무 안 맞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어중이 떠중이 5년 10년 돌다가 회귀하게 되는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무 전환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투자와 시간적 노력과 본인의 어떤 뼈와 살을 깎는 그런 그렇죠. 과정들이 진짜 분명히 필요한 건 필요하죠. 맞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를 사실 손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도전을 해보는 게 확실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책임은 코치님이 난 뭐래!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각각 스텝별로 짧게 어느 정도 걸리고 이때 꿀팁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리니 여러분, 저는 19년도에 다녔던 회원입니다. 처음에 취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직을 하시다가 저처럼 오신 걸 수도 있는데 이 험난한 취업 시장 속에서 오시게 된 거를 정말 응원하고 여러분의 도전에 지금 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도전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뭐 코치님으로부터 받은 수익이나 이런 포인트 같은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고민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각각 스텝별로 짧게 어느 정도 걸리고 이때 꿀팁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2, 3, 4, 5가 있는데요. 스텝 1은 직무 설정이에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고 하다 보니까 평균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독서를 이 나이 먹고 다시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한번 쌓는다는 생각으로 독서를 임해주시고 내가 결국 이 직무를 하고 싶다라는 결과가 딱 생기면 그 직무를 정말 파보세요. 한번. 코치님은 여러 가지를 읽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 직무로 정말 깊게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텝 2는 자소서 작성입니다. 제가 스텝 1, 2, 3, 4, 5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스텝 2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꿀팁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어요. 저희 자소서 작성에 논리 구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뭐 7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저는 종이를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8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체 A4 용지를 펼쳐서 샘플 예시 있잖아요. 그거를 첫 문장을 위에 쓰고 거기에 밑에 해당하는 나의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사실 구조는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냥 처음부터 막연하게 써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7줄 혹은 8줄의 문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 예시 적어보시고 그 밑에 나에게 맞게 자소서를 다 작성을 해보시면 한 문단을 작성하는데 처음에만 어렵지 나중에 두 번째 바디, 세 번째 바디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텝 3는 이력, 경력, 기술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책의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자소서 썼던 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3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례차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면접 준비 부분은 아무래도 이때는 좀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치님 책임하에 그래도 믿고 따라가긴 하지만 정신없는 스케줄이 많이 있습니다. 그치만 멘탈을 잘 잡으시고 이 새 치어로 여러분의 연봉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최종 입사 및 이직 확정 부분이니까 잘 즐기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스카이캐슬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전적으로 절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리니 여러분, 전적으로 코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주 같은 느낌이 좀